자, 8번부터 이제는 수열 파트 문제를 진행할 건데, 자, 수열을 진행하기 전에 수열에 관련돼서 간략하게 쌤이 문제를 풀 수 있는 그런 개념들을 정리해 줄 거고요. 자, 이게 해설 강의고 시험 직전이다 보니까 크게 엄청나게 뭐 증명을 한다든지 세부적으로 설명한다든지 이건 못할 것 같아요. 자, 만약에 궁금한 게 있으면 쌤이 나중에 라이브 진행할 때 들어가서 질문을 해주면 될 것 같아. 자, 그럼 8번부터 수열을 나가기 전에 수열을 먼저 살펴볼 건데, 자, 수열은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교육과정상 다루는 것은 규칙이 있는 수의 나열을 보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거 규칙이에요. 규칙. 그래서 여러분들은 얘를 통해서 뭘 찾아야 된다? 규칙을 볼 수 있어야 된다. 그럼 그냥 규칙 찾으세요 한다면 좀 뭔가 방법을 알려줘야 될 거 아니야. 자, 그래서 가장 중요한 규칙을 보는 기본적인 방법은 빨간색으로, 주황색으로 가자. 자, 얘는 고정된 것과, 즉 변하지 않는 것과 변화하는 것을 따로 볼 수 있어야 되고, 자, 그 상황에서 변화되는 것을 살펴봄으로써 우리는 뭘 발견할 수 있다? 규칙을 발견할 수 있다라는 거가 됩니다. 자, 그 상황에서 일단 등차부터 살펴볼게요. 첫 번째 등차 수열을 바라볼 때는 딱 두 가지 측면에서만 볼 겁니다. 뭐 여러분들이 많이 알고 있죠. 뭐 등차 수열의 일반항은 n에 대한 1차식이다. 그 다음에 또 뭐 있어요? SN은 n에 대한 2차식 상수항 없다 라든지 그런 게 많이 존재하겠지만 실제로 출제되는 거로 봤을 때는 두 가지만 알면 된다니까. 자, 등차에 있어서는 차를 알면 되고요. 그 다음에 합을 알면 됩니다. 딱 두 가지 측면에서만 볼 수 있으면 돼요. 자, 차라는 것은 무슨 말이냐? 요런 꼴이에요. 뒤에 뭐가 올까? 요 정도만 파악할 수 있으면 된단 말이야. 자, 무슨 말이냐? 야, 사방에서 파랑을 만들고 싶어요. 몇 칸 가야 돼? 5칸 건너가야 되죠. 자, 그러면 5칸 항수가 바뀐다는 소리고, 자, 그때마다 등차 수열의 규칙, 공차를 더해 나간다. 자, 그러니까 몇 번 더하겠어요? 5번 더하겠죠. 따라서 5D. 즉 무슨 말이냐면 A8 빼기 A3. 즉 무슨 꼴이면 차로 이루어진다면 모두 다 뭐로 표현할 수 있다? 공차로 표현이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그럼 등차를 바라볼 때는 얘가 지금 빼기 꼴이냐 플러스 즉 합꼴이냐 얘만 봐주면 돼요. 그럼 두 번째 합꼴은 무슨 말이냐? 자, 합을 통해서 우리 뭘 파악할 수 있냐면 대칭의 구조라는 것을 파악할 수 있어요. 자, 예를 들어 보면은 3항, 4항, 5항 이렇게 주어져 있을 때 모두 다 더한다고 쳐볼게요. 자, 그러면 얘를 기준으로 봤을 때 얘는 항수가 하나 커졌으니까 공차를 더했겠죠. 맞지? 그럼 얘는 거꾸로 갔으니까 공차를 뭐 하면 돼? 빼면 되겠죠. 그러면 이 세 개를 더할 때 이 얘는 A4로부터 D를 더한다. 자, 얘는 A4로부터 D를 뺀다라는 구조이기 때문에 이 A4를 기준으로 대칭되어 있는 구조죠. 자, 그러면 세 개를 다 더하게 되면 플러스 D 마이너스 D가 사라지니까 어떻게 표현돼? 얘는 3배의 A5로 표현된단 말이야. A4로 표현되죠. 그럼 얘는 뭐야? 가장 가운데 그 대칭이 되는 그 애가 바로 A4가 될 거고요. 그래서 3은 뭘 뜻할까? 항수가 몇 개야? 3개예요. 따라서 가장 한가운데 있는 그 중앙에 있는 값 곱하기 항수의 개수를 하게 되면 실제로 합을 구할 수 있고 그 성질마다 대칭을 의미한다. 그렇죠? 그럼 얘를 바탕으로 지금 주어져 있는 8번, 그 다음에 9번, 10번까지 해서 뭘 풀어볼 거냐면 등차 수열에 관련된 문제를 다 풀어볼게요. 자, 8번 보게 되면 등차 수열 AN에 대하여 첫째 항부터 10항까지 합을 70이라고 적어놨어요. 그럼 적어볼게. 1항, 2항, 땡땡땡 가서 A 10항까지 합이 70. 자, 그 다음에 주어진 거 첫째 항부터 몇 항까지? 그쵸? 20항까지요. 그때까지 합이 240이라고 적혀 있어요. 근데 아까 말했잖아. 규칙을 볼 때는 변하지 않는 것과 변화하는 것을 살펴봐야 된다고. 그럼 봐봐. 얘를 주고 얘를 줬어요. 뭐가 바뀌었어? 10항이 20항으로 바뀌었어요. 자, 무슨 말? 어디가 추가된 거야? 그치? 11항부터 20항까지가 추가된 거 아니야? 자, 그러니까 결국 내가 적어야 될 거는 11항부터
20판까지 딱 여기만 적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부터 여기까지 다 더했을 때 240이라고 했으니까 이 하얀색으로 쓴 11항부터 20항까지 합은 170. 되지? 자, 그 다음에 얘가 나온 다음에 얘가 나왔어. 뭐가 변했어? 20에서 30으로 변했어요. 그러면 어디가 추가된 거야? 어디가 변한 거야? 그치? 21항부터 30항까지가 변한 거잖아. 따라서 21항 플러스 땡땡땡 어디까지? 30항까지가 추가된 거니까 여기만 적어야죠. 그럼 저 값만 알면 첫 번째 줄, 두 번째 줄, 세 번째 줄을 더하면 실제 내가 구하고 싶은 값이잖아. 그치? 자, 근데 그때 등차예요. 얘네들의 변화를 살펴볼게요. 자, 몇 칸 떨어졌어요? 10칸 떨어졌어요. 얘도 몇 칸 떨어졌어? 10칸 떨어졌어요. 얘도 몇 칸 떨어졌어? 10칸 떨어졌어요. 간격은 모두 다 공차로 표현할 수 있다라고 했잖아. 10D 더하면 얘 되죠. 10D 더하면 얘 되지. 그게 몇 개 있어? 10개 있어요. 그럼 총 여기서는 얼마를 더했을까? 공차를 100번 더했겠지. 자, 따라서 더하기 100D를 적으면 되겠지. 근데 실제 값은 얼마 커졌어? 근데 실제 값도 100이에요. 아, 공차 얼마구나? 1이구나.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여기도 살펴보는 거야. 10칸, 10칸. 끝났네. 10칸. 얼마 더하면 돼? 100 더해주면 되니까 270이야. 아, 따라서 첫째 항부터 어디까지? 30항까지의 합은 이 세 개를 더해주면 되니까 정답 510이 돼서 몇 번? 3번 이렇게 체크해주면 됩니다. 자, 수열에서의 핵심은 규칙이고 규칙은 고정된 것과 즉 변하지 않는 것과 변한 것에서 그 변화를 살펴볼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때 이런 식으로 표현이 가능하다는 거. 얘가 등비로 바뀌더라도 여러분들 문제 똑같이 풀면 돼요. 등비로 만약에 바뀐다면 문제를 이렇게 주겠지. 얘를 조금 수정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자, 값을 내가 얘를 40이라 줘볼게. 그럼 봐봐. 모두 다 얼마씩 커져야 돼? 10칸씩 커져야 돼요. 등비라고 했어요. 등비. 그럼 공비를 몇 번 곱해야 10칸이 건너뛰는 거야? 10번 곱해야 되죠? 자, 근데 잘 봐봐. 얘는 합골이라서 여기에다 공비를 100번 곱하는 게 아니라 10번만 곱해주면 분배되면서 동시에 10칸 커지죠. 자, 그러니까 여기서 이대로 갈 때는 10번만 곱하면 돼. 만약에 내가 첫째 항부터 20항까지 합을 240이 아니라 뭐 120이라고 줬어요. 자, 그러면 40을 얘가 이미 갖고 갔으니까 얘는 80이 되는 거지. 아, 그럼 실제로 얼마 곱한 거야? 2를 곱한 거네? 그럼 똑같은 구조니까 여기서도 얼마 커질까? 곱하기 2 하겠죠. 그러니까 여기 160이 될 거니까 1항부터 30항까지 합은 280이 되겠지. 등비로 바뀌더라도 규칙을 보는 게 똑같다라는 거예요. 됐지? 자, 등차로도 나올 수도 있고 등비로 나올 수 있는데 사실상 여러분들의 기출문제를 바탕으로 봤을 때는 그냥 단순하게 숫자를 조금만 바꿔서 출제하기 때문에 아마 등차로서 문제가 출제되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하게 되는 거지. 그렇죠? 자, 그 다음에 9번 넘어가 볼게. 자, 9번 봤을 때 첫째 항이 30, 공차가 마이너스 D. 첫째 항 아예 알려줬고 공차도 알려줬어요. 자, 그 상황에서 등식을 봤는데 등식이 뭐야? 합골이야, 합골. 합골이에요. 뭐 쓸래? 대칭성 써야죠. 대칭성. 그럼 적어볼게. 그럼 이 값은 아까 어떻게 바뀐다 했지? 한 가운데 있는 값과 그 다음에 항수를 곱하면 된다고 했죠. 그럼 한 가운데 있는 값은 결국 얘 첫 번째와 마지막을 더해서 평균을 내주면 되는 거 아니야? 그럼 이 값은 갖고 와볼게. A의 M항 더하기 A의 M 플러스 K항 을 2로 나누면 그게 정 가운데 있는 값이 될 거고 거기다가 뭐만 곱하면 돼? 항의 개수만 써주면 될 텐데 그 값이 뭐가 돼? 빵이요. 자, 그런데 쌤이 여기서 왜 항수를 안 썼는지 알아? 항수는 자연수야. 절대 빵 될 수 없어요. 2도 자연수야. 절대 빵 될 수 없어요. 그럼 누구만 빵 되면 돼? 얘가 뭐 되면 돼? 빵 되면 돼요. 그러니까 굳이 어렵게 막 항수 찾을 필요가 없단 말이야, 이 문제에서. 사실상 항수 찾는 것 자체에서도 골머리가 아프잖아요. 왜?
모두 다 문자 취급돼 있으니까 얘가 첫 번째 항, 두 번째 항, 세 번째 항. 아, 얘 뒤에 붙는 애보다 하나 커지네? 그럼 얘에다가 n 플러스 k 플러스 1이 항의 개수네? 그럼 n 플러스 k 플러스 1을 곱한다 해도 결국 어차피 걔는 필요 없는 식이 돼버리잖아. 왜? 0 되려면 얘만 0 되면 되니까. 그러니까 애초에 문제 풀이할 때 필요 없는 거는 하지 마세요. 필요 없다는 것은 왜 필요 없게 됐어? 아, 곱해서 얘는 절대 뭐 될 수 없으니까 0 될 수 없으니까 이 식을 푸는 데 입장에서는 필요가 없다 이거지. 그렇죠? 자, 그럼 여기서 내가 구해줘야 되는 것은 a의 m 플러스 k 이게 뭐 되는 값? 빵 되는 값을 찾으면 된다라는 거가 되겠죠. 더 이상 풀 수 있을까 없을까? 얘네를 더하고 있으니까 대칭성을 써? 의미 없는데 벌써 대칭을 써서 이렇게 온 건데. 그리고 문제에서 준 힌트 있잖아요. 첫째 항 알려줬어요. 공차 줬어요. 괜히 줬겠어요? 그거 아니란 말이야. 쟤를 써먹을 수밖에 없겠지. 자, 따라서 난 저거를 이용해서 얘네들을 모두 다 뭐 할 거야? 표현을 해볼게요. 그럼 A의 M항이라는 것은 첫째 항부터 출발. 그럼 얼마 떨어진 거야? M 빼기 1만큼 떨어진 거죠. 그러니까 M 빼기 1에 공차 마이너스 D 이렇게 쓰면 되겠죠. 자, 얘는 얼만큼 떨어진 거야? 첫째 항 30으로부터 M 플러스 K에서 1을 뺀 거만큼 떨어졌겠죠. 자, 얘가 빵. 그치? 이렇게 하면 60. 얘 마이너스 D로 묶이죠. 맞아? 걔가 넘어갈 거야. 그럼 마이너스 D가 아니라 D로 표현할 수 있죠. 그럼 60은 그럼 얘는 D에 m-1 플러스 m 플러스 k-1. 자, 얘가 빵. 그럼 얘 정리해볼게. 그럼 얘는 2m 플러스 k-2 이렇게 됩니다. 야, m하고 k는 문제에서 자연수라고 했어요. d도 자연수라고 했어요. 자, 살펴봐 볼게. 가만 봤더니 얘 자연수. 자라고만 쓸게. 자, m하고 k가 자연수니까 여기까지는 무조건 자연수. 그 자연수 가장 작을 때 얼마야? 3이죠. m, k 모두 다 1일 때. 그럼 3에서 2 빼봤자 얼마? 자연수. 아, 그럼 얘도 마찬가지로 무조건 뭐? 자연수. 아, 능력을 왜 붙인 거야? 여기까지 쓰는 거죠. 그럼 봐봐. 60은 두 개의 자연수의 곱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뭐? 곱으로 이루어졌대. 곱. 그럼 곱꼴로 표현된 각각의 값들은 60에 뭐라고 부르는 거야? 약수라고 부르잖아요. 그럼 결국 D를 구하여라 라는 것은 60의 약수를 구하여라 이 말이기 때문에 결국 나는 D 값의 개수는 60의 약수의 개수와 똑같죠. 자, 60의 정확하게 말하면 양의 약수의 개수죠. 그러면 60을 소인수분해 해주면 되지. 60은 2의 제곱 곱하기 3 곱하기 5로 표현되기 때문에 지수의 1씩 더해서 곱해주면 되지. 3 곱하기 2 곱하기 2 해서 총 D가 될 수 있는 값은 12개 존재한다. 이렇게 문제를 풀어주면 될 겁니다. 그렇죠? 제가 문제에 쌤이 적어놓은 그 개념 그대로 썼어요. 합골이기 때문에 대칭성을 봤더니 실제로 뭐 구하는 건 필요 없다. 여기 구하는 건 전혀 쓸데없는 짓이다. 여기를 뭐 2로 나누는 것을 계산하는 것도 쓸데없는 짓이다. 자, 0 될 수 있는 게 얘밖에 없으니까 얘 들고 와서 바로 계산하자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런 식으로 쭉 풀어나가주면 실제로 자연수 곱하기 자연수 꼴이기 때문에 60의 뭐다? 얘는 양의 약수다. 여기를 판단하는 게 조금 여러분들 문제 푸는 과정 속에서 조금 어려워했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이 문제에 만약에 출제된다면 거의 그대로 유사하게 출제될 거기 때문에 문제에 대한 흐름에서 출제 그 핵심적인 의도만 파악할 수 있다면 시험장에서 조금 빠르게 여러분들이 풀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에 자, 그 다음에 문제 속에서 10번 이제 넘어갈게요. 자, 10번 보게 되면 수열 AN 첫째 항부터 N항까지 합 SN. 그럼 SN이 지금 N의 제곱 마이너스 10N 이라고 나와 있고 지금 상수항 없는 N에 대한 2차식이니까 얘는 등차수열 이렇게 여러분들이 판단할 수도 있겠지만 잘 봐봐. AN이 0보다 작대요. 자, 무슨 말인지 살펴볼게. 자, SN은 지금 N제곱 마이너스 10N입니다. 그럼 얘는 N의 입장에서 봤을 때 몇 차식이에요?
2차식이에요. 그럼 쟤는 2차 만약에 함수로 그래프를 그린다면 아래로 블록하고 그리고 얘는 n은 자연수기 때문에 각각이 모두 다 이렇게 선으로 표현되는 게 아니라 n이 1일 때 뭐 n이 2일 때 이런 식으로 뭐가 찍힐까? 점만 똥똥똥똥 찍히겠죠. 가자. 근데 2차 함수니까 얘는 대칭의 구조를 가지겠네? 2차 함수에서 가장 중요한 대칭성을 이용해서 얘는 대칭을 구해볼게. 그럼 뭐에 대해서 대칭이 되었을까를 봤더니 저거 완전 제곱 바꾸거나 축의 방정식 쓰게 되면 n이 5일 때를 기점으로 대칭이 되겠어요. 즉 여기 정확하게 여기가 n이 5일 때란 말이야. 그럼 잘 봐봐. S1, S2, S3, S4까지는 계속 뭐 할까? 감소하겠죠. 근데 S5를 기점으로 6부터 대입하게 되면 또 값이 어떻게 커져요. 자, 무슨 말이냐? 살펴볼게. 5를 기점으로 여기까지는 계속 값이 감소합니다. 왜 감소할까? 내가 분명히 뭐라고 했어? 규칙을 봐야 되고 고정된 것과 변화를 살펴봐야 된다고 했어요. 뭐 때문에 S1이 S2로 됐어요? 뭘 더했기 때문에? A1이라는 값을 더했으니까. 맞아? 그럼 여기는 어떻게 됐을까? 왜 변했을까? 아니 A2를 더했으니까 뭔 소리야. 여기 A2를 더했고 여기 A3를 더했죠. 그 다음에 여기는 뭘 더했을까요? A4를 더했을 거예요. 여기는 뭘 더했을까? A5를 더했겠죠. 근데 왜 감소해요? 더해지는 값들이 음수였기 때문에 감소를 했겠지. 가자. 자, 따라서 어디까지? 1항부터 몇 항까지? 5항까지는 뭐가 될까? 음수가 된다는 소리가 되겠지. 선생님, 1항은 어떻게 알아요? 자, 1항은 이거 자체가 1항이죠. 그럼 1항은 뭐 하면 돼? 대입해서 확인해 주면 되죠. 대입했을 때 1 대입했을 때 음수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1항까지 추가. 그래서 1, 2, 3, 4, 5 즉 5개의 항은 음수가 나오기 때문에 1번이 정답이 되겠죠. 자, 그럼 6항은 확인해 볼까? 자, 여기서 뭐가 변해야 S6이 됩니까? A6을 더해서요. 근데 여기부터 뭐 한다 했어요? 그래프로 봤을 때 올라가잖아. 즉 뭐 하기 시작해? 증가하잖아요. 왜 증가했을까? 변화하는 값이 뭐기 때문에? 양수였기 때문에 증가를 했겠죠. 자, 그런 식으로 뭐로 볼 수 있어? 규칙에서 변화와 변화하지 않는 것을 바라볼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게 첫 번째 포인트고요. 자, 얘는 1번 풀이야. 자, 말 그대로 변화를 보고 풀 수도 있단 말이야. 근데 여러분들이 원래 알고 있는 n에 대한 2차식에 대한 그 SN에 대한 특징을 가지고 문제를 풀 수도 있지. 자, 어떻게 풀겠다는 말이냐면 SN이 지금 n제곱 마이너스 10에 상수항 없고 n에 대한 2차식이니까 얘는 딱 보자마자 등차 수열 파악할 수 있죠. 자, 그때 an 바로 세울 수 있지. 그럼 an은 어떻게 세워요? 맨 앞에 있는 개수의 2배가 공차잖아요. 공차 얼마? 2. 그럼 얘는 2n으로 시작하겠지. 첫 항 얼마? 첫 항 마이너스 9. 그럼 얘도 1 넣었을 때 마이너스 9니까 실제로 얘는 11이 돼야 1 넣었을 때 마구 나오겠죠. 그럼 일반항 바로 구했으니까 얘로부터 뭘 판단하면 돼? 언제까지 음수냐 보면 되죠. 자, 언제까지 음수야? n이 2분의 11보다 작을 때는 모두 다 음수. 즉 1부터 어디까지? 5까지요. 자, 그렇게 보면 되겠지. 자, 그러면 여러분들 이 문제를 보고 딱 교사형 문제에서 얘와 비슷한 형태의 표현이 많아요. 어떻게 보냐면 자, an이 0보다 작은 값을 모두 찾아라 이렇게 나와 있죠. 자, 또는 이렇게 줄 수도 있어. sn이 뭐 최소가 되도록 하는 그 값을 찾아라 라고 하면 n이 얼마일 때 찾으면 돼? 5일 때 찾으면 되죠. 약간 상황을 바꾸게 주겠지만 그때는 아예 일반항을 주겠죠. 그 다음에 SN이 최소가 되는 그 N값을 찾아라 라고 하겠지만 자, 그건 무슨 말이야? 최소가 된다? 그럼 최소가 된다는 말은 감소했다가 증가한다는 소리니까 왜 갑자기 변화했어 증가로?
더하는 값이 양수가 됐으니까 값이 커질 거 아니야. 아, 그러면 내가 음수가 되는 값까지만 더해야 되겠구나. 그럼 언제 음수가 돼? n이 5항일 때까지는 음수구나. 그럼 n이 5일 때 뭐가 돼? 최소값을 가지겠죠. 이런 식으로 표현이 나온단 말이야. 됐죠? 그럼 내가 한 번만 더 살펴볼게. 만약에 SN이 최대가 되도록 하면 무슨 말이겠어? 최대가 된단 말은 분명히 이런 식으로 위로 볼록한 함수를 줄 거고, 왜 증가하다가 감소했을까? 왜 감소했을까? 더하는 값이 음수가 됐기 때문에 빼지니까 작아지기 시작하겠지. 그럼 왜 작아져요? 음수기 때문에. 그럼 나보고 뭐 찾으라는 소리야? 최초로 음수가 되는 항을 찾아서 그 전까지 더하여라. 이 말과 똑같게 되겠지. 자, 이런 형식의 문제가 교사형 문제도 있었지만 실제로 10번 문제 가지고 그 문제까지 다 커버할 수 있도록 표현을 다 알려줬으니까 여러분들이 그 특징만 파악할 수 있으면 문제 충분히 풀어낼 수 있다는 거. 자, 풀이 2번에서 한 번 더 해줄게요. 여기 개수가 1이죠. 그럼 그 개수를 몇 배 하면? 2배 하면 그게 공차가 되죠. 그리고 일반항에서 n에 대한 개수가 공차라는 거. 자, 이거는 한 번 더 확인해 주면 될 거고, 그렇다고 해서 쌤이 그렇게 강조하진 않지만 여러분들이 이 표현에 익숙할 것 같아서 이 풀이 2번으로도 한번 풀어봤습니다. 됐죠? 자, 그 다음에 10번. 자, 10번 보게 되면 공차가 6인 등차 수열 AN에 대하여 자, 세항이 순서대로 등차 수열을 이룬다. 자, 몇 번째 항, 몇 번째 항, 몇 번째 항? 두 번째 항, K번째 항, 여덟 번째 항이 등차 수열을 이룬대요. 등차 수열을 이룬다? 당연히 간격이 똑같겠죠. 자, 몇 칸 건너갔어요? 6칸 건너갔어요. 그럼 절반만 건너가면 되니까 몇 칸 건너가야 돼? 3칸 건너가야 되죠? 자, 따라서 K 값은 얼마? 5 이렇게 나오겠지. 자, 이렇게 나올 수 있는 것은 원래 원래 AN이란 수열 자체가 등차 수열이니까 가능했던 거죠. 자, 그 다음에 세항이 등비 수열을 이룬대요. 자, 첫 항, 그 다음에 두 번째 항, 그 다음에 K번째 항. 근데 K번째 항이 5항이라는 거 알았잖아. 얘가 뭘 이룬다? 등비 수열을 이룬다. 그럼 얘는 어떻게 풀까? 잘 봐봐. 얘는 5야. 내가 구해야 되는 건 뭐? A1. 뭐라고? 내가 구해야 되는 게 A1. 구해야 되는 게 A1이니까 얘네도 뭐로 표현하면 A1으로 표현한다면 바로 값을 구할 수 있잖아요. 그치? 그래서 A1으로 표현한다. 됐지? 만약에 물어보는 게 A2야. 그럼 얘는 모두 다 뭐로 표현한다? A2로 표현한다. 됐지? 근데 A1으로 물어봤으니까 얘를 어떻게 표현할 거야? A1으로 표현할 거니까 결국 공차 한 번만 더 하면 된다. 자, 그럼 얘는 공차 몇 번 더 하면 된다? 4번 더 하면 된다. 그래서 A1 플러스 24. 그러면 얘 제곱이 이거 두 개의 곱과 똑같죠. 그래서 A1 플러스 6배의 제곱은 A1 곱하기 A1 더하기 24. 이거 풀면 되죠? 자, 정리. A1 제곱 플러스 12A1 플러스 36은 A1의 제곱 플러스 24A1. 사라지고 넘어가면 12A1이 36. 아, 따라서 A1은 얼마구나? 3이구나 나오게 되죠. 그래서 얘는 3이기 때문에 정답 얼마? 8 해서 2번 해주면 됩니다. 자, 그럼 여기서 등비까지 정리를 해볼게요. 앞에서 등차까지 준비를 했기 때문에 정리를 했기 때문에. 그럼 두 번째 등비 수열. 자, 문제가 먼저 나와서 풀긴 했지만 지금 정리를 해볼게. 자, 등비 수열은 등차에서는 더해 나간다는 규칙이 있었죠. 똑같은 수를. 그럼 얘는 무슨 구조로 가죠? 똑같은 수를 곱해 나가면서 항수가 커져 나간다라는 특징이 있기 때문에 구조는 똑같아요. 단지 차, 합이라는 개념이 곱에 관련된 개념으로 바뀔 뿐이야. 자, 무슨 말이냐? 등비 써서는 나눗셈꼴, 즉 나누기 꼴과 뭐만 보면 되냐면 곱꼴만 보면 됩니다. 자, 나누기 꼴은 무슨 말이냐? 이렇게 볼게요. 얘 입장에서 얘는 몇 칸 간 거야? 5칸 간 거예요. 근데 등비니까 5칸 갔으니까 공비를 5번 곱했겠죠. 그럼 얘는 A3에다가 공비를 5번 곱한 거니까 이게 약분되면서 결국 공비로만 표현이 가능하다는 거. 자, 등차에서는 빼기 꼴이 공차로 표현되고 등비에서는 나누기 꼴이 공비로 표현된다. 이렇게 정리를 해주면 두 개는 구조는 똑같죠. 그럼 합꼴은 곱꼴로 되는 거고 얘는 뭘 의미할까? 그렇죠. 대칭성을 의미합니다. 아이고.
그래서 표현을 해보면 앞에서 있는 표현과 똑같이 해볼게. A3 곱하기 A4 곱하기 A5 이렇게 보면 자, 얘 입장에서 봤을 때 1로 갔을 때 한 칸 커진 거니까 공비를 한번 곱하겠죠. 근데 얘는 거꾸로 가니까 공비를 나누겠지. 즉 R분의 1이죠. 그럼 얘 곱하면 얘는 여기다 R 곱한 거, 얘는 여기다 R 나눈 거. 그럼 이것도 싹 약분되네. 그러니까 뭐만 나면 A4가 몇 번 곱해지는 거야? 3번 곱해지는 거죠. 그럼 얘는 봐봐. 더했기 때문에 개수가 항수가 되는 거고 얘는요. 곱했기 때문에 지수가 항수가 되는 겁니다. 즉 가운데 정가운데 있는 값의 지수가 항수가 되는 거죠. 그치? 자, 구조가 똑같기 때문에 여러분들 풀기는 쉬울 거예요. 자, 그러면 그 다음 문제 12번 풀어볼 텐데 잘 봐야 돼. 자, 앞에서 배운 개념 그대로 이용할 거예요. 첫째 항이 10, 공비가 양수. 자, 뭐라고? 양수. 표현 동그라미. 자, 여러분들이 문제를 읽어나갈 때 뭐 양수라는 단어가 나온다든지 음수라는 단어가 나온다. 그러면 100% 걔는 힌트입니다. 자, 왜 힌트냐? 자, 출제자가 실제로 뭔가 문자를 통해서 상수를 알려줄 때는 보통 우리가 상수를 생각할 때 뭐 복소수는 거의 생각을 안 하니까 허수는 우리는 실수 체계에서 문제에 대한 상수를 표기를 해주겠죠. 자, 그런데 출제가 갑자기 심심한데 이번엔 뭐 실수가 아니라 자연수로 해볼까? 이렇게 내 마음대로 갑자기 바꾸는 게 아니란 말이야. 자연수로 줬다면 자연수여야만 문제가 풀리기 때문에 그렇게 준 거예요. 자, 그래서 이렇게 실수가 아닌 양수라든지 자, 반대 부호 음수라든지 뭐 셀 수 있는 유리수는 좀 셀 수 없으니까 좀 특징이 조금 많이 없고요. 그다음에 정수라든지 자연수라고 한다면 그런 특징들이 보인다면 얘네들은 우리한테 뭘 주고 있는 거야? 힌트를 주고 있는 거예요. 자연수, 정수여야만 문제가 풀리기 때문에 정수라고 준 거예요. 얘네 양수여야만 문제가 풀리기 때문에 양수라고 준 거예요. 그럼 왜 양수로 줬을까? 중간에 공비가 하나가 아니겠지. 둘 이상의 공비가 나오는데 하나만 양수기 때문에 양수라고 하는 조건을 줘야 얘를 택해서 답을 낸다 이거죠. 정말로 그렇게 되는지 확인해 볼게. 얘를 알려줬어요. 저거 무슨 꼴이야? 자, 등비 나왔어. 무슨 꼴? 나누기 꼴, 나누기 꼴, 나누기 꼴. 무슨 꼴? 분수 꼴, 나누기 꼴. 그럼 밑에 있는 걸 표현해 볼게요. 자, 밑에 있는 건 10항에서 8항까지 합을 뺐으니까 10항과 9항이 남겠죠. 얘가 3분의 4. 분명히 등비수열은 곱이나 나눗셈 꼴로 바뀌어줘야 된단 말이야. 분수꼴로. 지금 뭐야? 지금 뭐 하고 싶어? 뒤집고 싶어요. 뒤집어야. 뒤집어놔야 A8항분의 A10항 더하기 A9항 이렇게 돼야만 얘를 뭐 할 수 있어? 분리할 수 있잖아요. A8항분의 A10항 더하기 A8항분의 A9항 이렇게 분리할 수 있다고요. 자, 그러면 얘는 몇 칸 차이나? 2칸 차이나요. 공비로 표현할 수 있다. 그러니까 얘는 뭐야? R제곱. 그럼 얘는요? 더하기 R. 자, 역수치 했으니까 3분의 4가 아니라 4분의 3. 이거는 4분의 3. 되죠? 자, 그럼 4를 곱하면 2차 방정식 풀듯이 문제로 풀면 되지. 4R제곱 플러스 4R 마이너스 3은 빵. 이제 알겠다. 왜 양수를 줬겠어? 2차 방정식을 푸는 거니까 분명히 R 값이 몇 개 튀어나와? 2개 튀어나올 거예요. 둘 중에 하나만 뭐가 될까? 양수가 되겠지. 그치? 그럼 이걸 풀면은 얘는 2R 플러스 3 2R 마이너스 1은 빵. 자, 그러면 얘는 R 값이 얼마? 2분의 1. 얘는 R 값이 얼마? 마이너스 2분의 3. 얘 당연히 뭐 해야 돼? 제껴야지. 왜? 양수라고 했거든. 양수야만 문제가 풀리네. 그럼 공비 얼마구나? 공비 2구나. 2분의 1이구나. 맞아? 몇 번째 항 구하래? 두 번째 항 구하래? 나보고 첫째 항 알려줬죠? 얼마 가면 돼요? 한 칸만 더 가면 돼요. 공비 몇 번 곱해? 한 번만 더 곱하면 돼요. 즉 2분의 1 한 번 곱하니까 정답 3번 이렇게 나오겠죠. 자, 등차와 등비는 딱 두 가지 포인트에서만 문제를 설명해 주면 됩니다. 공부해 주면 되고요. 그치? 자, 이 두 문제만, 이 두 가지 케이스로만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준다면 문제 푸는 데는 지장이 없습니다.
자, 그 다음부터는 뭐가 들어가요? 이젠 등차도 아니고 등비도 아닙니다. 자, 그러면 시그마에 대한 성질을 확인해 봐야 할 텐데 시그마는 항상 언제만 분리될 수 있다? 합골, 빼기골, 실수배만 분리가 가능하다. 그리고 각각의 뭐가 똑같아야 돼? 윗끝과 아랫끝이 똑같아야 돼요. 됐지? 자, 그리고 시그마는 뭐 새로운 개념이라기보다는 단지 합으로 늘어쓰기 귀찮으니까 그걸 간략하게 표기하는 그 기호일 뿐이에요. 여러분들이 해석할 수 있어야 돼. 그럼 얘는 뭐야? 1항부터 n항까지 합이요. 그럼 앞에서 배웠던 거로 따지면 얘는 그냥 뭐야? SN이야. 맞아? SN이야. 그럼 잘 봐봐. 시그마 n이 1부터 k가 n까지 k의 ak. 얘 SN인데 n에 n 플러스 1, n 플러스 2라고 적혀 있죠. 자, 근데 내가 구해야 되는 건 잘 봐봐. 1항부터 10항까지 ak의 합이에요. 즉 a1, a2, a3 이렇게 해서 a10까지 더하겠다는 소리. 근데 얘는 ak가 아니에요. k 곱하기 ak란 말이야. 근데 더 짜증나는 건 합골, 빼기골, 실수배만 분리할 수 있는데 얘는 곱골이라서 우리가 뭐 할 수 없다. 분리할 수 없다. 그럼 뭐 하라는 소리냐면 ak를 직접 구해야 된다. 되겠지? 거기까지 이해돼? 곱골이라서요. 분리가 불가능. 자, 그럼 난 뭐 할 거냐? 얘를 그냥 그대로 구할 겁니다. 근데 얘가 뭐라고? 1항부터 n항까지 합 SN이다. 그럼 뭐 하면 돼? SN에서 SN-1을 빼면 자, AN이 아니야. 얘를 n항까지 합해서 얘를 n-1항까지를 빼니까 결국 남는 거는 여기다가 뭐 대입한 거? n 대입한 거. 즉 n 곱하기 n이 나온다라는 거죠. 근데 여긴 절대 뭐 대입 못해? n에 1을 대입할 수 없어요. 2부터 가능하죠? 왜냐면 1 넣으면 S빵인데 1항부터 빠항까지의 합 그런 건 없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이렇게 성립하는데 결국 여기에다 n 넣고 n-1 넣고 빼준 것과 똑같겠지? 계산해 봅시다. n 넣은 건 n에 n 플러스 1에 n 플러스 2. 자, 빼기 n 대신 n-1 넣는 거야. n-1 n 플러스 1. 자, 여러분들 여기서 또 이거 전개해가지고 푸는 친구들도 있을 텐데 이제는 그렇게 푸는 거 아니야. 잘 봐. 공통 부분 보여? 공통 부분 보여? 인수분해 할게요. 그럼 n에 n 플러스 1로 묶이면 결국 얘에서 얘 뺀 값을 곱해주면 되죠. 그거 얼마야? 3. 됐어? 그럼 얘가 이거. n은 0이 안 되기 때문에 나눠줘도 되죠. 아, 그럼 따라서 AN은 지금 얘 나눠주니까 3배의 n 플러스 1 이렇게 되는 거죠. 맞아? 자, 그런데 아직까지 뭘 대입할 수 없어? n에다 1을 대입할 수 없습니다. 그럼 A1은 따로 알려줘야 되는데 A1 자체가 뭐야? 1항부터 1항까지 합 즉 S1이니까 여기다 대입하면 되죠. 그럼 봐봐, 여기 대입하면 1 곱하기 A1은 1 곱하기 2 곱하기 3이니까 6. 자, 따라서 A1은 6. 근데 가만 봤더니 A1이 6인데 여기에 대입해도 A1이 6이네. 자, 그러니까 뭐 굳이 따로 쓸 필요는 없겠다. 그래서 합쳐 쓸게요. 얘만 주면 끝나죠. 됐지? 그럼 여기다 뭐 씌워라? 시그마 씌우면 된다. 그럼 시그마 씌우자. 그럼 시그마 K는 1부터 10까지 3 앞으로 빼죠. 그 다음에 n 플러스 1 얘 계산하면 되죠. 그럼 공식 써도 되고 이거 자체가 1차식이니까 등차 합 구조 써도 되고. 자, 그러면 어떻게 돼? 얘는 1부터 10까지 n이니까 55. 뒤에 거는 1부터 10까지 다 더한 거니까 10번. 자, 여기다 뭐 곱하는 거예요? 3을 곱하면 되죠. 그러면 여기다 30, 여기다가 165니까 실제로 195가 정답이 될 겁니다. 됐지? 자, 내가 왜 SN에서 SN-1를 뺐어? 얘가 곱골이니까 내가 여기를 통해서 바로 AK를 구할 수는 없다. 그러니까 시그마의 성질을 쓸 수가 없다.
그러니까 뭐 하자? 아예 얘를 구하자. 그래서 얘를 시그마로부터 끄집어내기 위해서 결국 n번째 항만 알고 싶은 거니까 SN에서 SN-1를 빼자. 그렇죠? 자, 그 과정 속에서 n이 항상 2보다 크거나 같을 때만 성립하는데 왜 여기선 n이 1보다 크거나 같다 성립한다? 첫 항 자체가 a1에 1을 넣었을 때 값과 같으니까 굳이 분리해서 쓸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얘만 특수한 케이스인 거지. 그렇지? 자, 이것 이외에 교사용 자료집에 있는 그 시그마에 대한 문제들은 쉽기 때문에 자, 교과서와 여러분들이 프린트만 제대로 풀어준다면 크게 어렵지 않을 겁니다. 그렇지? 자, 그 다음에 자, 수열 AN에 대하여 첫째 항이 7이고 다음 조건을 만족한다. an 플러스 2는 an 마이너스 4. 저 규칙을 그대로 따라가면 됩니다. 왜? 내가 처음 보는 수열이니까. 자, 그리고 모든 자연수에 대해서 이거 뭐야? 변화를 보라고 했어. 변화가 어디가 변해? 얘와 얘는 어디가 바뀌었어? 플러스 6만 바뀌어 있어요. 그럼 6칸이 중요하다는 소리네? 자, 무슨 말? 6칸 건너뛸 때마다 값이 항상 똑같다 이 말이지. 그럼 얘는 앞에서 배운 삼각함수와 뭔가 연계를 지으면 주기가 6인 수열 AN 이렇게 표현이 되겠죠. 그럼 6개의 단위로 끊었을 때 계속 똑같은 값이 반복되겠네. 그것만 인지하면 이 값을 충분히 이용할 수 있죠. 6개씩 반복될 거라며. 그럼 1항부터 6항까지 합이 그 다음에도 똑같이 뭐 할까? 반복되겠죠. 그 다음에도 똑같이 6개가 반복되겠지. 이게 몇 쌍 나올까? 1부터 50까지 6의 배수, 6개씩 묶이니까 총 6, 8에 48이니까 얘가 몇 개 나와? 8묶음 나오겠네. 똑같은 게. 근데 2개가 남죠. 그 2개는 뭐겠어? A의 49항, A의 50항이겠지만 실제로 값은 1항과 2항하고 값이 똑같겠죠. 그럼 나는 결국 뭐만 찾으면 돼? 1항부터 6항까지만 찾으면 문제 끝나는 거죠. 그렇지? 그거에 대한 힌트를 누가 줄까? 얘가 주고 있네요. 그래서 가번을 이용해서 1항부터 6항까지 합을 찾아볼게. 그럼 A1, A2, A3, A4, A5, A6. 자, A1항은 얼마? 7이래요. 자, 1 대입했을 때 성립한다고 했으니까 2칸 떨어졌을 때 4 작아져라. 2칸 떨어졌을 때 4 작아져라. 3. 자, 3 넣었을 때 3항, 5항 사이의 관계도 성립하기 때문에 2칸 떨어졌을 때 4 작아져라. 마이너스 1. 됐지? 자, 그러면 2와 4도 넣을 수 있네. 그럼 2항, 4항, 6항도 4씩 작아진다 이 말인데, 그럼 사실상 내가 필요로 하는 식은 1항부터 6항까지의 모든 값을 알아야 걔를 합해서 곱하기 8하고 이 값을 결정할 텐데, 자, 그런 입장에서 봤을 때 얘는 뭐 한 거야? 얘가 아니라, 아이고 잘못 칠했다. 얘는 꼭 뭐한 정보야? 필요한 정보예요. 맞지? 얘만 하면 끝나지. 왜? 얘로부터 4줄이고 4줄이면 되니까 얘만 하면 끝이야. 맞아? 꼭 필요한 정보야. 근데 문제 속에서 있다 없다? 어디에 2항에 대한 정보가 있어요? 없어요. 자, 따라서 꼭 필요한 정보인데 문제에서 아예 언급조차 없습니다. 자, 이런 상황이 발생하면 여러분들이 해줘야 되는 거, 미지수 놓는다. 뭐 한다? 미지수 놓는다. 되겠죠? 어떤 상황일 때 내가 분명히 필요로 해. 그런데 문제에서 알 수 없어. 그럴 땐 미지수를 놔서 그 식에 대한 정보를 찾아낸다가 됩니다. 자, 이게 중요한 포인트예요. 됐지? 자, 그럼 미지수 놓을게요. 얘를 뭐라고 놓? 그냥 A2라고 놓자. 그럼 얘는 뭐라고 놓을까? 2칸 떨어졌을 때 4 줄어든다고 했으니까 A2 빼기 4. 그럼 얘로부터 또 줄어들 거니까 A2 빼기 8. 됐습니까? 그럼 다 계산해 보면 10, 9, 5, 5니까 마3. 되죠? 그럼 마3, A2 3개. 즉, 그럼 이 값은 3배의 A2 빼기 3. 그죠? 그거에 8배 했으니까 24 A2 빼기 24.
자, A1은 얘랑 똑같으니까 7, A2는 그냥 A2죠. 자, 그럼 정리하면 25의 A2에 마이너스 17. 되지? 자, 이 값이 얼마? 문제 속에서 258이라고 줬으니까 이항하면 275. 그죠? 그럼 25로 나누면 정답. 아, A2 값은 11이구나. 문제에서 구하라는 것도 A2니까 정답 몇 번? 2번. 이렇게 나오겠지. 또는 이렇게 해도 돼. 선생님, 얘를 미지수로 놔도 돼요? 네. 얘를 A4로 놓고 A4 플러스 4, A3 마이너스 4 이렇게 잡아도 돼. 자, 그런데 내가 왜 얘를 미지수로 놨냐? 구하는 것 자체가 A2를 물어보고 있기 때문에 이 값을 아는 것 자체가 그냥 정답이다. 이렇게 되는 거지. 그죠? 자, 이런 식으로 문제를 풀어나가면 됩니다. 어떻게 하자? 문제를 읽어나가는 연습을 한 거예요. 6칸을 기준으로 계속해서 반복이 되기 때문에 나는 1항부터 6항까지만 알면 문제풀이 끝. 그죠? 그래서 6항의 입장에서 문제를 풀어나가는데 가장 중요한 거 뭐? 얘 분명히 나한테 필요한 건데 문제 속에서 없어. 그러니까 뭐자? 미지수 나와서 문제로 풀어나가자 라는 거 될 겁니다. 그죠? 그럼 15번까지 하면은 어떻게 된 거야? 객관식 다 푼 거예요. 이제 몇 문제 남았어? 주관식 5개 남았습니다. 잠깐 칠판 지우고 그 다음에 주관식 문제풀이 계속 진행하겠습니다.